자, 오늘은 6장 6.4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주소 변환 동작, NAT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방화벽, 그리고 IDS, IPS, 그리고 안티바이러스 필터링, UTM이라는 그런 장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NAT, 네트워크 액세스 트랜슬레이션입니다.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 말 그대로 주소 변환 기술이죠. 주소 변환 기술. 그래서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IP 주소는 크게 퍼블릭 주소와 프라이빗 주소, 공인 주소, 사설 주소로 구분이 됩니다. 이 주소들은 임의적으로 설정된 것이 아니고요. 국제 인터넷 표준화 기구인 IETF에서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IP 버전 4 주소는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로 나눠져 왔거든요. A 클래스는 이제 10번 주소, 그리고 B 클래스는 172.16번대 주소, C 클래스는 192.168점대 주소를 사용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의미하는 요 8, 슬래시 8, 그 다음에 슬래시 12, 슬래시 16이 의미하는 것은 네트워크 주소 필드를 얘기해요. 네트워크 주소 필드. 그러니까 10.0.0.0 이런 주소대가 있으면 여기에 슬래시 8이라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앞에 8비트가 네트워크 주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앞에 8비트니까 여기가 네트워크 주소를 의미하는 거죠. B 클래스에서는 12비트가 네트워크 주소를 의미합니다. 12비트. 자, 그거를 이제 172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앞에서 8비트, 그 다음에 뒤 두 번째 옥텟에서 4비트 해서 요만큼이 네트워크 주소라는 얘기죠. 자, IP 버전 4는 4개의 옥텟으로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여긴 첫 번째 옥텟, 두 번째 옥텟, 세 번째 옥텟, 여긴 네 번째 옥텟. 옥텟이라고 그래요. 옥텟이라고 하는데 각각 이제 8비트 주소죠. 8비트.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니죠. 복습자 원해서 합니다. 자, 근데 C 클래스는 주소 비트가 16비트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옥텟, 첫 번째 옥텟하고 두 번째 옥텟이 네트워크 주소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IP 주소는 네트워크 주소와 호스트 주소로 구분을 하거든요. 크게. 자, 네트워크 주소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예를 들면은 자, 이렇게 라우터가 있음으로써 네트워크를 구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라우터에서 경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 내부의 주소 에 할당돼 있는 각각의 단말들이 할당받은 것을 이제 호스트 주소라고 하는 것이고 이 전체 네트워크를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이 네트워크 주소인 거죠. 이 구분을 좀 잘 알아야 이 사이버 공간을 어,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겠죠. 자,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라고 꼭 구분을 해야 되는가? 음, 주소에서 네트워크 주소와 호스트 주소의 그 규모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이 클래스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규모를 생각하기 위해서. 자, 밑에 그림을 볼게요. 다시 이제 나트로 돌아옵니다. 자,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나트, 그다음에 파이어월이라고 해놨죠. 그러니까 나트나 방화벽을 어디에서 설정을 하는가? 어디에 설정하는가? 바로 라우터에서 설정할 수 있어요. 네트워크 경계단에서 설정할 수가 있어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 나트와 파이어월이 하나의 네트워크 경계를 이루고 있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여기는 뭐 내부망, 여기는 외부망이 되는 거죠.
어떤 조직이든 심지어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집에 있는 와이파이 액세스 와이파이 액세스 포트 AP에서도 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통신사에서 인터넷을 가입을 해서 가족들이 인터넷을 쓰잖아요. 저희 집도 예전에 한번 얘기했듯이 액세스 포인트에 접속을 해가지고 인터넷 접속한 단말을 세보니까 10가지가 10개가 넘어요. 저희 가족이 갖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하나, 그리고 뭐 태블릿 하나, 그다음에 컴퓨터. 그러니까 한 명이 보통 2개 이상의 IP를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프린터, 네, 뭐 와이어리스로 접속한 프린터를 쓴다든가, 이것도 다 IP를 쓰고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에 연결돼 쓰고 있는 TV 또 IP를 할당받고 있어요. 그러면은 통신사에다가 그 IP 주소를 다 어떻게 받겠어요? 통신사에서는 여러분들 가정에 공인 IP 하나만 주거든요. 퍼블릭 IP. 퍼블릭 IP 하나만 주고 가정에서는 사설 IP를 쓰는 거죠. 음. 가정에는 공인 IP 한 개만 할당이 될 거고 가족들의 수에 따라서 최소한 10개 이상이 쓸 거예요. 10개 이상. 10개 이상의 IP가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때 사용하는 것이 이제 NAT인 거죠. 그러니까 NAT는 기본적으로 IP 주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술이에요. 근데 이게 보안 차원에서 이걸 왜 다루는가? 보안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또 밑에 그림을 봅니다. 자, 방화벽에서 나트를 설정을 해놨어요. 방화벽에서. 그리고 방화벽도 따지고 보면 이제 라우터거든요. 라우터에서 방화벽 설정을 하고 나트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위에서 얘기를 했듯이 사설 IP는 여러 개가 있고 공인 IP는 한 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매핑을 하는가? 이때 매핑을 할 때 쓰는 것이 바로 이 트랜슬레이션 테이블입니다. 음.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지 않나요? 궁금한 거. 자, IP 주소가 하나.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쓰거나 아니면 노트북을 와이파이로 연결을 해서 쓰더라도 자, 노트북을 하나 집에서 쓰고 있어요. IP 주소는 하나를 할당을 받죠. 근데 이 노트북 하나로 뭐 줌도 연결을 하고 뭐 유튜브도 보고 그 다음에 익스플로어로 학교 BB에도 접속을 하고 최소한 애플리케이션을 두세 개 이상 쓰고 있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그 IP 주소 하나로 이걸 다 쓴단 말이에요. 트래픽은 이건 어떻게 구분하는가? 트래픽도 구분을 해야 되죠. 자, IP는 3계층에서 구분을 하고, 자, 얘네들은 모두 7계층의 애플리케이션이잖아요. 3계층하고 7계층의 정보를 이어주는 것이 바로 4계층 정보의 포트죠. 포트 넘버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나트를 사용을 할 때 트랜슬레이션 테이블에 보면은 IP 주소하고 포트를 같이 관리를 해요. 조금 감이 오나요? 그래야 원래 이 트래픽의 주인이 누군지, 그리고 이 트래픽을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트랜슬레이션 테이블을 보고서 찾아가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NAT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주소를 변환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7계층의 애플리케이션을 구분하기 위해서 포트 주소도 포함을 해서 같이 트랜슬레이션 테이블에 정보를 저장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보안 관점에서 나트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나 하는 게 있어요. 바로 이 방화벽에 대한 보조 방어 수단 역할을 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음. 어떻게 보조 방어를 하느냐? 스니핑을 방해를 해줍니다. 스니핑. 스니핑은 뭐예요? 스니핑.
자, 스니핑은 앞에 그림에서 보시면 자, 여기 이렇게 내부망이 있죠. 내부망. 이제 외부에 있는 공격자가 이렇게 스니퍼가 있어요. 스니퍼. 외부에 있는 공격자가 여기서 오고 가는 트래픽들을 모니터링을 합니다. 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집에 어, 와이파이로 이제 접속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앞에서 와이파이 보안을 왜 중요하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봤잖아요. 음. 혹시 아직도 집에 있는 AP 설정을 확인을 안 한 학생이 있으면 이번 방학엔 꼭 해보시기 바래요. 적정한 보안 수준을 충족을 하지 않으면 이제 모두 스니핑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파트에 살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 집에서 와이파이로 주고받는 이 트래픽들을 옆집이나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모두 스니핑을 할 수 있거든요. 스니핑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약간 다른 이야기가 집에서 스니핑을 한다는 것은 내부망에서 스니핑을 하는 개념이거든요.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은 외부망, 외부망에서 스니핑을 한다는 거예요. 일단은 공격자가 요 경계선을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경계선을 못 들어간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어떤 형태로든 스니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악의적인 목적으로 스니핑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트를 사용하게 되면 요 테이블은, 요 테이블은 여기 방화벽, 나트 서버 안에 저장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게 되면, 외부로 나가게 되면 공인 IP 하나만 나타나요. 공인 IP. 내부에서 사용자가 몇 명인지는 알 수 없고 그냥 공인 IP 하나로만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요. 그러니까 공격자가 볼 수 있는 것은 공인 IP 하나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 정보를 알 수 없어요. 심지어 내부 주소 체계를 알기도 어려워요. 내부 주소에서 이러한 사설 IP 중에서 A 클래스를 쓰고 있는지 B 클래스를 쓰고 있는지 C 클래스를 쓰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와이파이 액세스 포인트에서 가족들한테 할당하는 IP 주소는 분명히 요 A, B, C 클래스 중에 하나의 주소책을 따르고 있어요. 음. 저희 집은 보니까 B 클래스 주소를 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스마트폰에 할당된 IP 주소가 192.168점의 네트워크 주소를 쓰고 있는지 아니면 172.16점 네트워크 주소를 쓰고 있는지 한번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 할당받은 주소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공격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나트를 쓰는 조직에 대해서는 내부 IP 구조를 알기가 어려워요. 외부에서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스니퍼는 내부 주소, 그리고 어떤 포트를 쓰는지, 뭐 당연히 이제 외부에 있으니까 포트는 볼 수도 없죠. 포트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보안 특성이 있어요. 보안을 보호해주는, 정보를 보호해주는 특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이게 뭐 아주 안전한, 절대적인 보안 대책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트를 만든 원래의 의도는 부족한 네트워크 주소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인데, 이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이런 보안의 이점이 생겼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나트가 보안의 수준을 높여줄 수 있는 뭐 절대적인 좋은 방법이다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적잖게 도움은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나트를 쓸 때 고려할 사항들이 있어요. 나트를 쓸 때 뭐냐면은 IP 주소하고 포트 주소를 같이 트랜슬레이션 테이블에 저장한다는 부분이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2학기나 4학년 1학기 때 정보보호 체계나 사이버전 개론을 하다 보면 이제 IP 주소하고 포트 주소를 그 로그 분석하는 실습 같은 걸 좀 하게 될 텐데 IP 주소하고 포트 주소를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런 거를 5 tuple 이라고 하는데요.
왜 5 투플이냐면 IP 주소, 포트 주소, IP 주소는 소스, 출발지, 그다음에 데스티네이션, 도착지, 포트도 소스, 그리고 데스티네이션, 도착지. 이 정보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필요한 것이 프로토콜이에요. TCP를 쓰는지, UDP를 쓰는지, HTTP를 쓰는지 등등의 프로토콜 정보를 봐서 트래픽의 특성을 분석해야 되거든요. 이걸 5 투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트를 쓴다 하더라도 이 정보들은 매우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투명성. 나트는 내부와 외부 호스트 모두에 투명하다. 이게 이제 설명이 이제 책에서는 투명성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보안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서비스 입장에서도 이게 투명해야만 서비스가 올바로 되겠죠. 그래서 4계층에서 3계층에서 온 거를 4계층으로 잘 매핑을 해줘야 되고 더군다나 공인 IP와 사설 IP를 원래 주인, 원래 출발점, 원래 도착지로 잘 매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투명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나트를 적용했을 때 지금은 이제 이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그래도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보이스 오브 IP, VIP나 IPsec처럼 이렇게 3계층에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경우에 나트가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해소가 돼 있는데요. 이게 세팅을 좀 잘못하면은 나트 환경에서 VIP나 IPsek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세팅을 할 때 좀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